다음으로는 이 정자의 이름이 어떻게 정해졌을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고려 말에 이색이라는 사람이 쓴 유사정기라는 기문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압축적으로 잘 정리가 되어서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두 번째 줄부터 보시면 유명한 산수를 가탁하든가, 정자의 이름과 관련해서 첫 번째로는 유명한 산수를 가탁하든가, 두 번째로는 매우 좋거나 매우 나쁜 것을 계시해서 권계의 뜻을 붙이든가, 세 번째는 선대와 향리에서 취해서 근본을 잊지 않겠다는 뜻을 나타내든가, 이렇게 이제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주로 정자의 이름을 지었다라는 것이죠. 하나하나 이제 순서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제 산수를 가탁한 경우부터 보시면 이 대표적인 사례로서 담양 고서에 있는 송강정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송강정이라는 정자는 특이하게도 정자의 이름이 둘입니다. 송강정하고 중록정하고 두 개의 이름이 다 걸려 있습니다. 송강정은 이제 이 옆쪽으로 계단이 나 있고요. 그래서 옆으로 나 있는 한 100개 정도 되는 계단을 올라가면 먼저 맞이하게 되는 것이 중록정이라는 이름이고요. 거기서 이제 돌아서 정면으로 가면 이 송강정이라는 정자 이름을 또 만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송강정과 중록정이라는 두 개의 그 정자가 걸려 있는데요. 이 송강정도 그렇고 중록정도 그렇고 이 두 개 이름은 다 이 송강정 그 건너편에 흐르고 있는 하천의 이름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송강정 건너편에 있는 하천을 지금은 주로 이제 정암천이라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데, 당시에는 이 정암천을 중록천 또는 송강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마을 사람들이 이름을 따서 그냥 이 정자를 송강정이라고도 하고, 중록정, 송강 근처에 있는 정자다, 중록천 근처에 있는 정자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불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 이게 당시에 이 송강이 이 정자를 처음 지어가지고 이용할 때는 특별하게 이름을 정하지 않고 그냥 이용을 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마을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런 이름들로 불렀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 이름들로 불리는 것을 나중에 송강의 후손이 이 두 개의 이름을 다 존중을 해서 현판으로 내걸게 되면서 정자 이름이 두 개가 걸리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는 이 권계의 뜻을 붙인 경우입니다. 이 대표적인 사례로서 이제 이 시경정을 들 수 있습니다. 시경은 쉴 식자에다가 그림자 영자를 써서 그림자를 쉬게 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정자 이름인데요. 이 그림자를 쉬게 한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는 것이냐 하면요. 이제 장자에 보면 그림자를 떨쳐내기 위해서 엄청나게 애를 쓰다가 결국은 떨쳐내지 못하고 지쳐서 죽게 되었다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결국 이제 이 그림자라는 것은 자신이 억지로 인위적으로, 그죠, 성공하고 출세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내달리고 있는 자신의 또 다른 모습, 자신의 어떤 성공을 위한, 출세를 위한 자신의 욕망을 나타내는 또 다른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그림자인데, 그걸 제대로 깨우치지 못했던 이 주인공은 이제 계속해서 이게 빠르게 조금 더 빨리 달리게 되면 이 그림자를 떨쳐낼 줄 알고 계속해서 좀 더 빨리 달리다가 결국 이제 이 무리를 하게 돼서 죽게 되었다는 거죠. 간단하게 그냥 이 욕망을 버리고 조용히 이 그늘로 들어가서 휴식을 취했으면 그림자가 곧바로 사라지게 만들 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리석게도 그 주인공은 그런 걸 몰랐다는 거죠. 쉴 줄을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따온 이름이 이제 시경정이라는 정자이고요. 이 정자는 김성원이라는 사람이 자기 장인인
임억령을 위해서 지어준 정자입니다. 그래서 이 정자를 선물 받은 임억령이 이 시경정 기라는 기문을 지었고, 그 기문에 보시면 오른쪽에 이제 기문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 거기 중간쯤에 보시면 나이 70 동안 가고 멈추고 움직이고 쉼에 향하는 곳마다 따르지 않음이 없었으니 너 그림자 또한 피곤하였다고 하겠다. 70 동안 나를 따라다니면서 엄청나게 고생 많이 했다라는 얘기고요. 근데 이제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근데 내가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그만두었으니 너 또한 그만두고 쉬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드디어 이제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가짐을 한편에 이제 기문으로 나타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요즘 이 시경정이라는 정자는 요즘 현대인들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는 그런 정자의 이름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에 한국의 현대인들은 정말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가 보니까 스스로를 학대하면서까지 그렇게 이제 열심히들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열심히 앞으로 달려갈 줄만 알고 휴식을 취할 줄은 전혀 모르는 이런 상태로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데 시경정이라는 정자를 통해서 조금은 그런 마음들을 좀 내려놓고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줄 아는 그런 지혜를 여기에서 느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향리에서 취한 경우인데요. 광주 남구에 보면은 이 양과동정이라는 정자가 있습니다. 이 정자는 어떤 개인이 만든 정자가 아니고 이제 마을에서 동네에서 만든 정자인 거죠. 그래서 양과정이 아니고 양과동정, 이름도 양과동정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실제로 이 정자의 기능도 동네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 뭐 마을의 발전과 관련해서 또 마을의 어떤 문제와 관련해서 의논할 일이 있으면 이 정자에 모여가지고, 그죠? 의논도 하고 또 나라에 불편함이 있어가지고 이런저런 나라에 건의할 일이 있거나 그런 일이 있으면 이 정자에 모여서 이런저런 토론을 통해서 의견을 수합해서 나라에 건의도 하고 그런 용도로 주로 사용되어졌던 정자라고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정자가 어떻게 지어졌을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자가 워낙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정자가 아주 손쉽게 지어졌을 걸로 우리는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를 이제 한 두어 가지 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송순의 면왕정이라는 정자인데요. 이 송수는 이 면왕정을 짓기 위해서 32세 때, 비교적 젊은 나이인 32세 때 면왕정 터를 구입을 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정자를 지을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임금의 부름을 받고 벼슬길에 나가서 벼슬살이를 해야만 했었기 때문이죠. 그러다가 한 10년 가까이 지난 41세 때가 되어서 정치적인 문제로 이제 벼슬을 그만두고 잠시 고향으로 내려와서 쉬고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비로소 이 면왕정을 짓게 된 거죠. 근데 처음 이 면왕정이라는 정자를 지을 때는 초정이라 그래서 그냥 그 풀로 지붕을 이은 이런 이제 이 소박한 초정 형태의 정자를 지어두고 지냈던 거죠. 그러다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과 같은 이런 지붕을 기와로 인 이런 정자가 탄생하게 된 것은 그 초정을 지은 때로부터 한 20년 정도 지난 터를 처음 구입했던 때로부터는 거의 한 30년 가까이 지난 60세가 되었을 때 이때 기와 지붕을 이는 이 면왕정을 다시 중건을 하게 되었고요. 그것도 이제 운 좋게 당시에 자기 친구가 담양부사로 오게 되어서 그 친구의 도움을 좀 받아서 이 기와 정자를 올릴 수가 있게 되었던 거죠.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조선시대 양반들이라고 하더라도 정자를 짓는 것이 마냥 쉬운 일만은 아니었다라고 할 수 있고요. 하지만 어쨌든 송순 같은 경우에는 뭐 어렵게나마 시간이 또 많이 걸리긴 했지만 멋진 면왕정을 지어서 앞서 봤던 것처럼 그 면왕정에서 이런저런 풍류를 즐길 수가 있었는데요. 근데 고려시대 때 이 이규보라는 사람은 결국은 끝내 이 정자를 짓는 것을 실패했습니다. 이분도 이제 면왕정하고 비슷한, 송순하고 비슷하게 32살 때 이 사륜정이라는 정자를 짓겠다고 설계를 했어요. 이 사륜정이라는 정자는 이름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4개의 바퀴가 달린 정자인 거죠. 이 바퀴 달린 집이라는 그 예능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일종의 이제 그런 바퀴 달린 집을 이제 이 구상을 한 거죠, 이분이. 그렇게 해서 사륜정을 설계를 했는데 이게 이제 실천을 못 했어요. 왜냐하면 벼슬길에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닥쳤기 때문이죠. 그 고려시대 때는 조선시대하고 달리 과거에 합격한다고 해서 곧바로 벼슬이 나오는 게 아니었어요. 이분은 한 10년 전에 이미 과거에 합격했지만 고려시대 때 그런 관행 때문에 벼슬이 나오고 있지 않다가 무려 10년 만에 뭐 낮은 벼슬이지만 이제 벼슬이 내려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관직에 나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전주에 부임을 하는 바람에 결국 이제 이 설계만 해놓고 짓는 것은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가 그러다가 2년 뒤에 34살 때 다시 이제 좀 한가해져서 지으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어머니가 아파서 또 이 정자 짓는 것을 성취를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끝내 정자를 짓지 못하고 대신 이 사륜정기라는 이제 기문만 글로서만 이제 남기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륜정기에 남겨져 있는 기록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그걸 이제 이 복원해 본 것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들입니다. 그래서 이 아래쪽에 이제 바퀴가 달려 있고, 그죠? 그래서 이 바퀴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경치 좋은 곳으로 이 정자를 옮겨가서 그죠? 여기저기에서 지낼 수 있는 이런 이제 어쩌면 세계 최초의 이 캠핑카가 될 뻔했던 그런 것이 이제 사륜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쉽게도 완성을 시키지를 못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다음에 정자의 주인들이 죽고 난 뒤에 이 정자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지 이것과 관련해서 잠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앞에서 정자가 굉장히 많은 정자들이 지어졌는데 지금 남아 있는 것은 그것의 한 절반에도 채 미치고 있지 못하다 그랬잖아요, 그죠? 즉 절반 이상이 없어졌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굉장히 그 소중하게 정성 들여서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자의 주인이 죽고 난 뒤에 관리가 제대로 되지 못해서 절반 이상이 사라지는 이런 이제 운명을 맞이하기도 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남아있는 정자들도 또 굉장히 좀 복잡한 사연들을 안고 있는 그런 이제 정자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송강정철의 송강정, 아까 이제 앞에서 이름과 관련된 얘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이 정철의 송강정은 송강이 24살 때 초정으로 그러니까 띠풀로 지붕을 이은 소박한 형태로 지어가지고 생활을 하다가 2년 뒤인 26살 때 진사시에 합격해서 서울로 올라가는 바람에 짧게 이용을 하다가 끝이 났고요. 그 이후에는 송강이 주로 이제 서울에서 벼슬 생활을 하다가 정치적인 문제로 그 벼슬을 그만두게 되었을 때 그때 이제 머리를 식히기 위해서 잠깐씩 이 자기 자신의 그 자신이 성장했던 이 담양 창평으로 한 4차례 정도 내려와서 지냈습니다. 그때 이제 4차례 내려와서 지낼 때 간간히 이용을 했던 그런 정자가 이제 송강정이고요.
이렇게 이제 간간히 그래도 이용을 하면서 송강 당대에는 꽤 유용하게 활용이 되었었고 또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이 송강정에서는 그 유명한 이 사미인곡과 송미인곡이 지어졌던 정자가 다름 아닌 이 송강정입니다. 그래서 이 송강정은 사미인곡과 송미인곡이 지어졌을 정도로 나름대로 굉장히 유명한 그런 정자인데, 근데 이 송강이 죽고 난 뒤에는 송강 아들 때는 그나마 이제 관리가 좀 이루어지다가 그 뒤로 가면서는 제대로 돌보는 사람들이 없어서 방치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유는 이제 이 송강의 후손들이 이 송강정 근처에 원래 살고 있다가 이제 이주를 하게 된 거죠. 지금 송강 후손들이 살고 있는 가사문학면 지곡리 쪽으로 이주를 하는 바람에 그래서 이제 이쪽에는 원래 살고 있던 동네에 있는 송강정은 크게 돌보지 않게 되면서 방치가 되어서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이 이 정자가 무너지는 그런 형편에 놓여 있다가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1739년에 송강의 6세 손인 정제라는 분이 이제 다방면으로 수소문을 해서 이 송강정의 위치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송강정을 이제 다시 복원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애를 쓴 끝에 한 30년쯤 지난 1769년에 다시 이제 중건이 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멋진 송강정의 모습으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송강정의 사례하고 또 달리 환벽당과 시경정은 정자의 소유권이 바뀐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환벽당과 이 시경정은 그 하천을 하나 사이에 두고 창계라는 하천을 사이에 두고 서로 이렇게 좀 비슷하게 마주보고 있는 그런 정자인데요. 둘 다 이 광산 김씨, 원래는 광산 김씨 집안 소유의 정자였습니다. 환벽당은 김윤재라는 분이 벼슬을 그만두고 후학을 양성하던 그런 곳이었고요. 한때 송강정철도 이 김윤재 선생의 제자로 이곳에서 김윤재 선생에게 배웠던 그런 사정도 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정자가 이제 후대로 내려가면서 이 송강의 4세 손인 정흡이라는 인물이 김윤재의 후손으로부터 이 환벽당을 인수를 하게 되면서 광산 김씨 소유의 정자가 이 송강 이제 그 영일정씨죠. 영일정씨 집안의 소유로 정자의 소유권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뿐만이 아니고 그 맞은편에 있는 시경정도 이 시경정은 원래 이제 김윤재의 조카인 김성원이라는 분이 앞서 잠깐 얘기했다시피 장인인 임응명을 위해서 지어준 정자였습니다. 근데 이 시경정과 관련해서도 송강의 후손들이 이 자신의 조상인 송강이 여기에서 성산별곡이라는 그 유명한 가사 작품을 지은 그런 그 내력이 있는 정자라는 점 때문에 여기에 굉장한 애착을 가졌고, 그래서 이 정흡의 아들이자 송강의 5세 손인 정민하라는 분이 다시 또 이 시경정을 인수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황벽당과 시경정이 모두 지금 송강 집안의 소유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송강의 후손들이 지금 앞서 잠깐 얘기한 그 가사문학면 지곡리라는 곳에 살고 있는데, 이 지곡리에 이제 계당이라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 계당하고 환벽당하고 시경정을 점을 찍어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삼각형이 그려집니다. 그리고 그 삼각형 가운데 부분에 지금 가사문학관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대가 이제 가사문학의 산실인 것으로 이렇게 홍보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일대에서 지어진 가사 작품은 성산별곡 한 작품밖에 없고, 오히려 저쪽 여기서부터 거리가 좀 떨어져 있는 송강정에서 사미인곡과 송미인곡이 지어져서 그쪽이 사실은 가사 작품이 더 많이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후손들이
어떤 노력을 하는가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운명들이 바뀌어 갈 수 있다라는 사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오늘 그 우리나라 정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할 수 있는 몇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 강의를 계기로 해서 앞으로 정자에 대해서 많이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정자를 둘러보고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